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에서도 정신은 좀처럼 그 신비를 드러내지 않는 미지의 분야. 옛부터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인식했던 서양들은 모든 병을 마음에서 온다고 봤다. 그만큼 정신을 중요시하고 산천초목의 우리 약초 속에서 정신을 다스리는 비법을 찾았는데 이제 그 비결을 배워보자. 본인은 괴롭지만 막상 병원에 가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는 병, 바로 화병이다. 화병은 주로 갱년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 지금 현재 제일 괴로운 증상이 뭐예요? 많이 편해졌어요. 한약 먹은 뒤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걷는 운동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치료하면 완쾌가 될 테니까 꾸준히 좀 치료를 계속해 주세요. 가슴서부터 위에는 열기가 화끈화끈 나고요. 얼굴도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밑에는 차고요. 낮에는 차고 저녁에는 발바닥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슴이 답답한 건 약을 먹고 많이 나았어요. 화병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탓에 우라가 쌓인 것이 그 원인이다. 마음의 병이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난 것인데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은 것은 참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관습 때문에 우라를 제때 풀지 못하기 때문. 한방에서는 이제 화병이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드디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증이 오고 또 한숨을 많이 쉬고 불면증이 오고 어지럽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증상이 오다가 그 증상이 왔을 때에 그걸 치료하지 않고 좀 오래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다음에 화병으로 변해서 그런 화끈화끈 열이 오르는 증상이 와요. 그 근본이 뭐냐면 기울이에요. 처음 발단이. 그러니까 그 기울된 거를 해소시킨다 그러는데 그거를 해울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기울된 거를 해울시키고 기를 잘 원활하게 이렇게 신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합니다. 제일 첫째 이제 그 기울을 이기시키고 해울시키고 간에는 간의 그 열을 없애주고 그래가지고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화를 끄는 약을 넣어줘요. 화를 끈다는 말은 아까 말한 치자, 목단피, 하고초 이런 걸 넣어주면은 열이 떨어지면서 우울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서양에서는 화병을 일종의 신경질환으로 이해한다. 정신과 육체는 별개라는 것이 서양의학의 관점. 반면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보고 있다. 오장과 정신 기능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심장은 몸의 중심인데 그 안에 정화가 모여있는 것을 신이라고 불렀다. 생각이 요동쳐 정신이 달아나고 기가 흩어지면 만병이 침입한다고 봤던 것. 또 유격과 칠정이 격동하면 화가 일어나 성을 내며 원기, 곡기, 진기의 적이 되고 화가 극에 달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해 화병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밝히고 있다. 스트레스는 화병 외에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제가 가져가서 두 통을 가져가서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이해를 해줘서 했는데 지금은 뭐 놀래죠. 지금은 건강한 삶을 되찾은 배수천 씨.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았었다. 갑자기 손의 힘을 조절할 수 없게 된 것. 진단 결과는 자율신경 실저증, 정신질환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하고 뭐 쓰다 보니 이렇게 하면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도 끝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한 6년 정도 팔을 못 썼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병은 순간적으로 이게 오기 시작하던데 여기 힘은 다 들어가는데 뭘 잡으면 놓쳐요. 숟가락도 잡으면 놓치고 젓가락도 잡으면 놓치고 그러더라고요. 한의학에선 신장에선 차가운 기, 즉 수기를 위로 올리고 심장에선 열긴 화기를 아래로 내려야 조화를 이룬다고 봤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아 이 조화가 깨지면 수기는 아래로 향하고 화기가 위로 치솟아 인체 내 기와 혈이 순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 이때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은 물론 온몸의 혈관이 긴장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혈관 내 피의 흐름까지 느려지는 이상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수승 하강을 돕는 약으로 숙지황, 오황, 산약 등을 넣어 짓는 공진단을 처방하고 있다. 자생당 한의원에서 자율신경 실저증 환자에게 처방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약은 바로 이 공진단에 현대인에게 맞는 몇 가지 약들을 더해 만들어낸 육공단. 육공단의 원리는 바로 우리 몸의 조화를 되찾게 하는 것이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정신을 무조건 안정시켜주는 그런 서양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몸에서 우러나는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열을 밑으로 내리게 하고 자기 스스로 수기를 위로 올려서 돌려줘가지고 오장육부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썼죠. 그것이 바로 수승화강법입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서는 그 밖에도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기들을 밝혀놨다. 먼저 간의 우려를 푸는 약초로는 해열, 이뇨, 지혈에 효과적인 치자. 시호 역시 간화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약초다. 심장의 화를 풀어주는 약초로는 속을 보하고 맥기를 바르게 하는 맥문동, 일명 속썩은 풀로 불리며 열을 진정시키는 황금, 그리고 심혈을 훑어내는 황연을 꼽는다. 그 밖에도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초로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백복신, 지혜를 더해주고 건망증을 다스리는 원지, 심과 비를 크게 보호해 불면증을 치료하는 산조인, 건망을 낫게 하며 기억력을 높여주는 석창포가 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은 누구나 갖는 소망. 이제 스트레스 화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의 약초 속에서 찾아보자. 숲속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산꽁이의 다리. 미나리 아제비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는 50cm 정도의 키 작은 풀이다. 세 개의 가지와 9개의 잎을 가져 보통 삼지구엽초와 자주 오인되기도 하는데 예로부터 음양각 대신 여름철 건강식으로 즐겨 먹었다. 산꽁의 다리는 풀 전체를 나물러 먹는데 건이, 강장, 정신을 상쾌하게 하는 약으로 사용했다. 차 대용으로 한 달 정도 먹으면 몸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지면서 힘이 난다고 전해진다. 산꽁의 다리는 보통 7, 8월에 산방상에 회색꽃이 피며 9월에 수과가 여문다. 썩은 소나무 밑에서 자라는 박테리아의 일종인 백봉령. 송진이 땅속으로 흘러들어가 1000년이 되면 복령이 된다고 하는데 복령을 찾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주로 소나무 벌트를 했던 곳에서 캐게 되는데 꼬챙이로 땅에 이것저것을 찔러보면서 찾는다. 하얀 액이 꼬챙이 끝에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복령이 있는 장소. 복령은 2월과 8월에 채취해서 그늘에 잘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데 정신을 안정시키고 불안, 초조, 불면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예로부터 신선의 약으로 불려왔다. 동의보감에서는 위를 열어주고 구역질을 멈추게 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망을 치료한다고 했다. 복령과 산조인을 주재료로 삼은 산조인탕은 상한 병으로 기력이 쇠해 잠 못 자는 병을 치료하는 특효약.
산저인탕에는 복령, 멧돼추씨 그리고 대추가 들어가는데 먼저 멧돼추씨는 15g 정도 추려 잘 볶아야 한다. 멧돼추씨는 볶지 않으면 각성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추 서너 개, 복령 15g 정도를 넣고 물은 500에서 600cc 정도를 붓는다. 그런 다음 물의 양이 반 정도 될 때까지 한두 시간 달이면 완성. 이렇게 정성을 들여 달인 산저인탕은 하루에 두세 번 나눠 장복하면 되는데 산저인탕은 불면증과 정신안정, 스트레스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령은 소나무를 벌목을 하고 나면 그 소나무 뿌리가 땅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소나무 뿌리 주위에 기생하는 균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소나무를 심은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령은 세계적으로 그 효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합니다. 복령은 그 효능이 주로 그 소화 기능을 좋게 하고 또 소변을 잘 배출시키고 또 이 정신 기능을 안정시켜주는 이 세 가지의 주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이곳은 예로부터 향부자 산지로 유명한 마을이다. 방동산이과의 단연초인 향부자는 여름이면 다갈색의 꽃이 피고 다 자란 높이는 70cm 정도. 주로 사질토양에서 잘 자라 일명 사초근이라 불린다. 향부자는 남성에 비해 기가 잘 풀리지 않고 뭉치기 마련인 여성에게 효과가 좋아서 옛부터 부인병의 선약이라 불렸던 풀이다. 이거는 이제 3월 말이나 또 4월 초순에 이 뿌리로 파종을 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이 번집니다. 번지면은 이제 키워나면 이런 상태로 되는데 이런 상태로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불에 이제 태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잎을 다 태우고 나면은 요 알만 떨어져요. 향부자는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여성의 혈을 보하고 우울증과 정서 불안을 다스리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채취한 향부자를 약재로 만드는 작업은 결코 간단치 않다. 먼저 향부자는 불에 태워 잔털을 제거하고 알맹이만 남긴다. 그런 다음 가공 공장에서 선별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향부자에 붙은 잔털이나 불순물을 환풍기에 넣어 날리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런 다음에 향부자의 뿌리 껍질을 벗겨내고 깨끗이 여러 번 씻은 다음 절단기에 넣어 잘라야 한다. 잘게 썬 향부자는 건조기에 넣어 며칠간 말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 단계의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부인병의 명약 향부자가 완성되는 것이다.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향부자는 부인의 혈병을 낫게 하고 기를 내려주며 가슴속의 열을 없애주니 정신을 맑게 하고 우울증을 풀어주며 통증을 멈추게 한다고 했다. 기호를 풀어주는 향부자와 백복신, 이 두 가지 약재를 이용해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처방이 바로 교감단이다. 교감단을 만들려면 먼저 향부자 600g에 백복신 또는 백복령 150g을 하루 분량으로 가루로 만든 다음 이 가루를 꿀에 개어 구슬 크기의 환을 빚으면 완성이다. 한 번에 몇 알씩 잘 씹어 먹는데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복용하면 된다. 교감단은 울체된 기를 풀어 우울증을 낫게 하고 수와 화를 고루 소통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옛부터 민간에서는 향부자 식혜를 만들어 먹었는데 먼저 향부자 식혜를 만들려면 향부자와 대추, 어성초, 배출 등을 적당량 물에 붓고 끓인다. 그런 다음 약초 달인 물을 잘 걸러낸 후 그물로 밥을 짓는다. 엿기름 가루는 물에 넣어 채 걸러내고 걸러낸 물을 향부자 밥에 부은 다음 오래 끓여 식혜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만든 향부자 식혜는 약초 향이 은은히 우러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료다. 손쉽게 즐기기로는 향부자 차도 좋다.
당부자, 대추, 어성초, 백추를 넣어 끓인 물에 꿀을 한 숟갈씩 넣어 하루에 2-3번씩 마시면 되는데 장복하면 정신이 상쾌해짐을 느낄 수 있다. 깊은 산골짜기의 습지에서 나는 풀 석창포. 제주도와 완도 등 주로 남부의 섬지방에서 자란다. 천남성과의 다년생 초본인 석창포는 대표적인 방향성 식물 중 하나다. 석창포는 흔히 창포, 꽃창포와 혼동되곤 한다. 하지만 창포는 잎이 나란히 서 있는 데 비해 석창포는 중심이 되는 잎줄기가 있고 타원형의 열매를 맺는 점이 차이가 있다. 창포의 특징이라면은 우선 대표적인 것이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창포는 꽃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사실은 창포는 꽃이 없습니다. 창포는 바로 이렇듯이 태화된 이런 형태의 꽃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창포의 특징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다가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밖에 또 특징이 있다면은 당연히 또 향을 꼽을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인 정서에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숲이나 또는 그 강가에 가 있는 거기에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그 색으로 말하자면은 그 그린 계열의 향을 독특한 향을 갖고 있는 거죠. 석창포는 굵고 마디가 있는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어가며 밑부분에 수염뿌리가 나면서 번식하는데 한방에서 약으로 쓰는 것은 바로 뿌리줄기다. 신선의 영약으로 알려져 옛부터 보신장양제로 널리 쓰였다. 석창포 뿌리줄기는 건의, 강장, 뇌신경 피로로 인한 신경장애뿐 아니라 건망, 신경통, 류마티즘에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 탕해편에서는 석창포가 오장을 보하며 건망을 낫게 하고 지혜를 길러줄 뿐 아니라 신복통을 치료한다고 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석창포를 다양하게 이용해왔다. 그중 하나가 석창포에 산조인, 원지, 당귀를 넣어 마시는 석창포차. 석창포차를 만들려면 먼저 뜨거운 물에 석창포 20g과 원지 20g을 넣어 끓인 다음 10시간 정도 담가둔다. 충분히 우러나면 찌꺼기를 건진 후 여기에 산조인 100g과 당귀 7g을 넣고 15분 정도 다시 끓여서 마시면 된다. 이렇게 만든 석창포차는 오장을 보하고 건망을 없애주며 머릿속을 맑게 하는데 더없이 좋은 음료다. 우울증이라든가 모든 것이 심장에 담이 생겨가지고 심장에 두근두근 뛴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이런 그 증상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약을 이제 원진이, 석창포, 바나 뭐 이런 약을 쓰면서 안정시키는 약을 이제 쓰죠. 석창포의 약효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술을 만드는 것. 석창포 술을 만들려면 우선 뿌리줄기를 채취해 말린 것이나 생것을 적당량 깨끗이 씻은 다음 잘게 썬다. 그런 다음 술에 넣고 일주일 정도 담그면 되는데 작은 술잔으로 한 잔씩 하루 3번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석창포 술은 신경통, 류마티즘은 물론이고 건망증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석창포탕은 예로부터 우리 여인네들이 즐겨 이용해온 방법 중 하나로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석창포탕을 만들려면 근경과 창포줄기 적당량을 솥에 넣고 푹 삶으면 된다. 이렇게 우러난 탕을 매일 적당량 복용하면 강장제, 건의, 진통, 진정에 큰 효과를 발휘하며 목욕을 하면 피부병에도 좋은 효과를 본다. 그뿐인가 옛부터 우리 여인들은 단오날이 되면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기도 했다. 그 옛날에 천연 샴푸였던 셈. 창포탕으로 감은 머리는 검고 윤기가 돌며 잘 빠지질 않아 일석삼조 효과를 봤으니 창포탕은 여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미용액이었다.
창포의 이러한 쓰임새에 주목해 요즘은 창포를 이용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목욕용품, 방향제, 향수, 비누 등 종류도 가지가지. 바로 창포만이 가진 독특한 향을 이용해 상품화를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브란 말이 근간에 들어가지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허브란 것은 서양 사람들 기준 그 사고방식에서의 허브지, 사실은 허브란 말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우리 그 조상님네들은 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허브란 말은 없었죠. 그 대신 이제 서양 상품화가 들어오면서 허브다, 서양이냐 아니면 우리 고유의 허브냐, 이런 시각으로 다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허브란 말 없이 향을 우리 실생활에 이용했던 거죠. 그 대표적으로 창포 향이 이용했던 부분은 우선 장독 주변에 창포를 심으면은 그 창포 향 때문에 뱀의 근접을 막았다는 그런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서양에서는 허브를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해왔다. 음식 맛을 돋우는 향신료뿐 아니라 미용과 건강을 위해 활용해왔던 것. 그런 만큼 허브 비누, 허브 화장품, 허브차 등 허브를 이용한 제품도 다양하게 개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백합, 창포, 박하 등 우리 고유의 허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 약초의 향을 상품화하려는 시도가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충북 제천은 서늘한 산간 고냉지에 사질양토 지역이 많아 예로부터 질 좋은 약초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98년 약초 향기 주머니 개발에 성공했다. 약초를 이용한 향기 주머니는 은은한 향이 특징이다. 자극적인 인공 방향제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관광 상품 중에 하나. 제천 영농조합의 남기철 사장은 향기 주머니의 성공에 힘입어 현재는 약초 향수, 약초 액자 등 다양한 약초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한약재는 냄새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맡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자동차나 가정에 이렇게 냄새 잘 나는 걸 이렇게 조금씩 갖다 놔보던 이제 거기에서 착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서 상품으로 해보자 하는 데서 출발이 됐던 겁니다.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안 아파.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성공을 거둔 것인데, 향기 주머니는 원기 회복에 도움을 주는 당기, 두통에 좋은 천궁, 머리와 눈을 맑게 하는 박하 등 7종류의 몸에 좋은 약초를 배합해서 만들어낸다. 그만큼 효과 역시 탁월한데, 머리도 맑아지고요. 공부해는 학생 방에다 놔둘 것 같으면 여러 잡내가 다 없어지고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방 같은 데 특히 좋고, 또 이 화장실이나 이 거실 같은 데 놔도 잡내는 다 많이 제거됩니다. 이게. 현재 향기 주머니는 매달 5천여 개 정도가 전국으로 판매되어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충청북도 관광기념 상품전에서 영예 대상을 타기도 했다. 이제 더 나아가 수출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미래가 밝다. 현대를 일러 풍요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기계 문명은 정작 인간을 밀어내고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 복잡하고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현대인이 가장 자주 걸리는 병이면서 동시에 쉽게 헌하지 못하는 병이 바로 마음의 병.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여유를 가져보자. 그리고 말없이 사냐를 지켜온 우리의 약초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학에서도 정신은 좀처럼 그 신비를 드러내지 않는 미지의 분야. 옛부터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인식했던 서양들은 모든 병을 마음에서 온다고 봤다. 그만큼 정신을 중요시하고 산천초목의 우리 약초 속에서 정신을 다스리는 비법을 찾았는데 이제 그 비결을 배워보자. 마음이 본인은 괴롭지만 막상 병원에 가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하는 병, 바로 화병이다. 화병은 주로 갱년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괴로운 증상이 뭐예요? 많이 편해졌어요. 한약 먹은 뒤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걷는 운동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치료하면 완쾌가 될 테니까 꾸준히 좀 치료를 계속해 주세요. 가슴서부터 위에는 열기가 화끈화끈 나고요. 얼굴도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밑에는 차고요. 낮에는 차고 저녁에는 발바닥이 화끈화끈거리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가슴이 답답한 건 약을 먹고 많이 나았어요. 화병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탓에 우라가 쌓인 것이 그 원인이다. 마음의 병이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난 것인데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은 것은 참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 관습 때문에 우라를 제때 풀지 못하기 때문. 한방에서는 이제 화병이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드디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증이 오고 또 한숨을 많이 쉬고 목담피 하고 저 이런 걸 넣어주면은 열이 떨어지면서 우울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서양에서는 화병을 일종의 신경질환으로 이해한다. 정신과 육체는 별개라는 것이 서양의학의 관점. 반면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로 보고 있다. 오장과 정신 기능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심장은 몸의 중심인데 그 안에 정화가 모여있는 것을 신이라고 불렀다. 생각이 요동쳐 정신이 달아나고 기가 흩어지면 만병이 침입한다고 봤던 것. 또 유격과 칠정이 격동하면 화가 일어나 성을 내며 원기, 곡기, 진기에 적이 되고 화가 극에 달하면 죽음에 이르는 불면증이 오고 어지럽고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증상이 오다가 그 증상이 왔을 때에 그걸 치료하지 않고 좀 오래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화병으로 변해서 그런 화끈화끈 열이 오르는 증상이 와요. 그 근본이 뭐냐면 기울이에요. 처음 발단이. 그러니까 그 기울된 거를 해소시킨다 그러는데 그거를 해울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기울된 거를 해울시키고 기를 잘 원활하게 이렇게 신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합니다. 제일 첫째 이제 그 기울을 이기시키고 해울시키고 간의 그 열을 없애주고 그래가지고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화를 끄는 약을 넣어줘요. 화를 끈다는 말은 아까 말한